안녕하세요. 저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상하게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좀 작아져. 그리고 자꾸 저 사람에게 끌려만 다니는. 우리들이 그런 관계를 가끔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실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히 권력적으로 여류의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자꾸 어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 누군가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 저 사람의 자유를 막 억압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어떤 관계 기반에 보이지 않는, 근데 사실상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권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해요.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면 막스 베버의 전통적 정의가 있죠. 내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다르게 행동해야 될 때 우리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다른 정치적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데 갑자기 수용소에 갇혔어. 이런 권력적 현상이죠. 저희가 이제 제3의 권력이라고, 이게 스티븐 룩스라고, 파워,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여기서 제3의 권력이라고 이제 일컬어진 또 다른 권력이 있는데요. 이것도 직접적인 권력의 행사는 아닌데 사회 구조 내에서 개인들의 무의식 자체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까먹고,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던 것인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잘못 알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에 아로새겨진 권력인 것이죠. 이게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사회화 과정에서 또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안에서 그런 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권력적 현상이죠. 그게 이제 좀 더 대인관계로 내려가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특별히 어떤 타인, 악의를 가진 타인이 어떤 개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은 너가 원하는 건 다른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주입을 하면서 본인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비슷하게 가시적이진 않지만 네트워크 기반의 권력을 다루고자 해요.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처음에 제공한 사람은 리처드 에머슨이라고 교환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권력이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dependence,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저 사람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나, alternative,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권력을 설명해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큰 삶의 행복을 얻어, 너무나 큰 기쁨을 얻어, 또는 너무나 중요한 자원을 얻어, 그리고 동시에 저 사람 말고는 그 자원을 못 얻어. 이렇게 되면 저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네트워크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브로커의 위치, 저 사람에겐 나 말고도 다른 관계들이 있고, 근데 나는 조금 아싸야. 그러면 내가 계속 먼저 문자해서 너 오늘 점심은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존하게 되고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두 연인이 배타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라도 연애 상대방이 너무 바빠. 뭔가 게임만 해. 아니면 어떤 취미가 있어. 내 어떤 커리어에서의 목표만을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시간에 자꾸 끌려다니게 되죠. 꼭 이렇게 브로커 위치가 아니더라도 내가 끌려다닐 수 있다.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개인에게 접근해서 가스라이팅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역시 동시에 하는 것이 네트워크적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진 어떤 절친들, 심지어 가족관계, 그런 것들을 이간질해서 끊어내고 내 모든 관계가 그 사이비 종교 단체만을 통해서 연결되게 하고 내 모든 삶의 기쁨이 그 종교 단체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의존을 기반으로 한 권력 관계는 꼭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K-팝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예전에는 방송사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소속사, 기획사 이런 아티스트들이 방송사, PD 권력에 항상 끌려다녔죠. 왜? 방송사 3개니까. SBS, KBS, MBC 3개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후에 종편이 들어서고 여러 케이블 방송국들이 생기고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 또 다른 어떤 대안적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속사, 기획사, 아티스트들이 갑의 위치에 되는 것이죠. 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대안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갑이 되는 것이죠. 어떤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입장이야. 그럴 경우에는 나는 내가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그 대기업 하나뿐인데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대안들이 있는 거예요. 협력업체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협력업체가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이거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이렇게 힘이 강한가? 어디서 그 힘이 나오겠죠? 석유에서 나오겠죠. 석유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 석유 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엄청 심하게 하려다가도 참아하지 못하는 것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히토류나 몇몇 소수의 희소한 자원들 때문에 그런 어떤 권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력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기반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처드 에머슨이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저 사람으로부터만 내가 무언가를 얻었어? 내가 내 욕망을 바꿔서라도 그거를 욕구하지 마. 원하지 마. 그렇게 되면 나는 이 관계로부터 철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지 않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자원이라면 쉽지 않을 텐데 철회하는 거, withdraw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브로커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대안들이 있으면 어느샌가 저 사람도 그걸 느끼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세 번째는 열 위에 있는 둘 또는 셋의 어떤 개인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대상을 향해 하나가 되어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생뚱맞을 수 있지만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노동자들은 많아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장에 많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적어요. 일자리는 적어요. 그러면 누가 갑의 위치에 서겠어요? 그런 기업들이 갑의 위치에 서겠죠. 하지만 개인의 위치에서 내가 이 회사에 이제 고용이 됐어. 그리고서도 그 이후에 다른 피고용인들과 함께 노동단체를 만들어. 그래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하나의 액터가 돼. 예전에는 기업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이 있었다고 인지가 될 텐데 이제는 하나의 노동조합과 상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대등한 어떤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또는 제가 종종 말하는데 이 대학생분들에게는 취업 준비할 때 외국계 기업을 같이 준비해라. 영어 준비를 틈틈이 해라. 교환학생도 가면 좋다. 내가 외국계에도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된다면 나에게는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국내 대기업 혹은 국내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외국계에도 지원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열위의 위치가 조금씩은 상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대인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네트워크 이론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막 인싸이고 여러 대안들이 많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의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성찰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이론에도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좀 반성하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권력 기반 권력.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제4의 권력이거든요. 아직 책으로 이런 권력 이론과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의존 관계를 권력 이론으로 충분히 발전시킨 그런 경우가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제4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